배달의 민족은 디자이너 출신 김봉진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 우아한 형제들에서 개발했으며 배민앱은 2010년 6월 출시되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전화번호부 앱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김봉진은 스마트폰 앱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전화번호부를 만들면 누구나 쓰는 앱이 되지 않을까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나 전화번호부 앱으론 수익 모델도 애매하고 이용률도 적어 호응이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배달 사업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개발된 것이 바로 현재의 배달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에서 1위 배달 플랫폼의 명성답게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에서 시행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이 무려 2조까지 찍게 된 것입니다. 7년 전인 2004년 매출 291억 원 대비 7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해외에서도 성장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진출 이후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15곳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배달의 민족에서 진행한 무리한 해외 법인 투자로 약 700억 원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영업비용 내역을 보게 되면 외주 용역비가 무려 7천억 원대인데 이 외주 용역 지불한 곳은 배달 업무 등을 맡은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입니다. 우아한 청년들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한 배달비라고 합니다. 작년에만 5,700억 원 정도인데 전체 매출의 28% 수준입니다. 이런 무리한 지출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민원입니다. 배민원은 기존 묶음 배달이 아닌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단건 배달 시스템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게 바로 쿠팡이츠입니다. 단건 배달의 신속한 배달 신세계를 맛본 소비자들은 쿠팡이츠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런 쿠팡이츠의 급성장에 대응기 위해 내놓은 게 바로 배민원이었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에서 프로모션을 종료하며 배민원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어지며 식당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업주들은 배민원 요금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배민이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 외에도 배달비 6,000원, 결제 정산 수수료 300원, 부가세 698원까지 더하면 7,000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만원짜리 음식을 배민원을 통해 팔고 식당 주인 손에 남는 돈은 2,400원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배달비 부담이 커진 업주들이 배달비를 배분할 때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고 있어서입니다. 단건 배달이 주문한 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배달비 부담이 커 가격 인상을 반길 리 없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배달 플랫폼 업계 최초로 CPC 과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CPC란 노출 횟수와 상관없이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광고 방식입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추가 노출로 인해 더 많은 주문과 업주들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업주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상품으로 추가로 노출하고 싶은 업주들을 위해 구성해 놓은 상품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상품의 증가는 결국 배민의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클릭 광고는 특성상 단가가 높은 광고 순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 구조라며 자영업자들이 줄을 이루는 배달 플랫폼 내에서는 클릭 광고는 업주들의 광고비 가중과 음식값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배달 플랫폼들이 최근 적자 매출 돌파구로 다양한 광고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 클릭 광고 역시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 측면보다는 배달 플랫폼의 수익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단건 배달로 인해 플랫폼도 불만족, 식당 업주도 불만족, 배달기사들도 불만족인 총체적 난국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